안녕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법으로 바꾸는 로비스트 고승혁입니다. 동물 카페에 가면 라쿤, 왈라비, 미어캣 등 귀여운 동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물들이 사육 환경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쇼핑으로 그냥 택배 상자에 담겨서 짐짝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 안에 담겨 있으니 마구 던져지고 흔들리고 물도 먹이도 없이 엄청나게 위험하게 배송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야생동물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을까요? 오늘 만날 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현재 정의당 대표죠. 민주노동당 대변인에 정의당 대변인까지 거친 진보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국회포럼 대표인데요. 그만큼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큰 상황입니다. 로비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면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만큼 보수정당 의원들의 그런 관심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은 이미 택배 배송이 금지된 상황이라 야생동물도 같은 논리로 같은 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 통과 5단계 중 1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의됐는데요. 왜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않은지, 실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생동물 택배 금지법을 로비하기 위해 이렇게 이정미 의원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법안의 핵심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야생동물을 사거나 팔거나 온라인으로 특히 네. 판매를 하고 이 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반 택배처럼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률을 제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대한통운, 뭐 CJ처럼 일반 택배로 그렇게 하는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들을 특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다룰 수 있는 장치들, 그런 허가들이 다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말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일반적인 상품처럼 야생동물들을 사거나 팔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 택배처럼 이렇게 운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인식으로부터 이 법안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송 과정에서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상황들을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나 끔찍한 막 몇 날 며칠씩 그 상자 좁은 상자 안에 갇혀져 있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틀어 막아놓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동물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시급하게 이런 행태들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를 보고 나니까 너무 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거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멀리서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미어캣이나 라쿤이나 이런 걸 서울에서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샀다.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야생동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거래하게 되는지 그 대안도 약간 궁금했거든요. 판매업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을 잘 다루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검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이동, 수입 이런 절차들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 운송 과정에서 택배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배달하는 이런 것은 금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막 카페 같은 데서 키우고 그렇죠. 집에서 네. 소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의 특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유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 동물 이제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 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매업 자체를 다 접으라는 거냐, 우리더러 그러면 이때까지 생업을 해왔던 걸 다 때려치라는 거냐, 이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을 판매를 할 때 그 판매와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을 오랫동안 하시는 건 사회적으로도 또 그분들한테도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보좌관님한테 파충류 관련 단체가 항의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법 지금까지 왜 통과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천만 반려동물 시대로 접어들고 나서는 동물권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사람도 급해 죽겠는데 동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 이것이 환노위 내의 환경 법안 소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환경 법안 소위를. 근데 제가 일단 환경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노동에 계신. 아니요.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이것을 법안소에서 다루자 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새 교섭단체가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나요? 100%. 자유한국당 의원님만 돌아오신다면. 어서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논의가 이루어지면 통과될 가능성은 그냥 100%다. 물론 협회의 로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협회도 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 윤리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국회도 생명 보호를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선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통과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를 못해서 적어도 상반기 6월 말 지날 때까지는 이 법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뒷전이고 동물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생동물 택배 금지법 통과 가능성 100%의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안에 대한 총평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비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야생동물 택배 금지법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약간 높습니다. 예상 통과 시점은 가을 전입니다. 최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돼 국회 내 반대는 적겠지만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통과돼야 야생동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염병 확산 문제, 유기동물 증가 문제 등을 손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개나 고양이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 이 기회에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비스트 고승혁이었습니다.